네, 안녕하세요. 경제재미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도성 교수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새 걱정이 많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가지고 저는 이제 지방에 자주 가는데 말이죠. 네. 도로가 텅텅 비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들, 우리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 걱정이에요. 네, 모든 국민들이 이제 네. 위생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는 맞습니다. 게 필요할 예.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 경제재민촉에서 또 재미난 경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경제재민촉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도시재생의 흐름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30년 동안 세계 50개국, 200개가 넘는 도시를 방문하고 또 탐구하신 분인데요. 공공협력원의 이창민 원장님 자리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공공협력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민 원장입니다. 네. 이렇게 경제재미 초기에 초대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공공협력원이 어떤 곳인지 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소개 네, 좀 그렇죠. 해주시죠. 공공협력원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사단법인의 비영리법인입니다. 예. 그래서 공공협력원이 어떤 데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이렇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식과 나눔의 정거장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사회가 되게 산업화가 되고 또 도시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면 그 도시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속에서 이제 상당히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속에서 서열이 발생하게 되고 어떤 산업의 불균형화로 인해서 소득의 불균형화, 그럼으로써 또 소외계층도 생기고요. 예. 그래서 좀 기회가 많은 사람들도 있고 기회가 적은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기회가 적은 분들에게 예. 어떤 지식과 나눔을 예. 좀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자 만든 비영리 단체라고 말씀드릴 수 원장님 있습니다. 말씀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이, 별 말씀.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참 궁금합니다. 야, 그런 일을 잘 하시려면 대표적인 사업을 4가지로 좀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좀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 기회가 적은 계층들한테 도움을 주는 일을 좀 하자. 제일 좀 열악한 데부터 좀 도와주자 그래서 예. 저희는 소년 교도소라는 데를 택했습니다. 네. 야, 예. 혹시 그 교수님 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소년 교도소는 예. 한 군데 딱 있습니다. 김천에. 김천. 예, 예. 저 경상도 김천. 네, 경상북도. 예, 예. 그러니까 예. 보통 아이들이 등급에 따라서 좀 부적절한 행위를 할 때 예. 가는 곳이 소년원이라는 데가 있고 네. 그보다 더 부적절한 곳을 하면 소년 교도소를 교도소, 가게 됩니다. 예. 네. 상당히 열악하죠. 예. 근데 저는 그런 소년 교도소 아이들한테 다시 한번 좀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좀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네. 해왔는데 그들이 그쪽으로 간 것은 그들의 잘못보다는 우리 사회와 그렇죠. 제가 보낸 거 아니냐 그런 예, 생각을 예, 좀 많이 예. 하게 되었고 예. 그럼 그들에게 어떤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들은 청소년인데 신체적으로 되게 왕성하고 뭔가 활동을 해야 된다. 그 안에서 예, 폐쇄된 예, 예. 공간에서 저는 춤이라는 걸 선택을 했어요. 거기 춤을 가르쳐. 예, 예, 예. 그래서 예. 그들이 좋아하는 예. 게 요새 뭐 대한민국의 K-팝이 되게 예. 유명한데 그런 K-팝이라든지 예. 세계의 챔피언을 하는 비보이나 힙합이라는 걸 좀 가르쳐 보면 그들이 청년기에 되게 좋아하는 춤이고 활동이기 때문에 그럼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면 나쁜 생각을 아무래도 좀 덜 갖게 되지 않을까. 긍정적인 생각을 예, 더 많이 그렇죠.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좀 열악한 곳에 계신 청년들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6년 동안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업은 우리 시대의 다음 세대는 우리 청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세대의 청년들을 위해서 글로벌한 인재가 필요하겠죠. 예, 예. 그래서 글로벌한 인재를 양성화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 공공협력을 해서는 좀 어학은 좀 못하거나 예.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열체에 가서 열정이 있게 세계에 가서 맞짱 한번 떠보고 싶다는 예, 예. 청년들을 좀 교육을 시켜서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세계 기관에 해외 인턴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턴은 저는 그런 청년들에게 어떤 장학금이나 금전적인 혜택을 주기보다는 경험의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0여 명의 학생을 미국, 유럽 각지의 해외 기관에 보냈는데요. 그런 사업을 더욱더 지금 잘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해외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많이 예. 보는 게 제일 맞습니다.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백문이 예, 불여일견이라고 그렇죠. 예.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듯이 좀 젊은이들한테 우물 하나의 개고지가 되지 말고 예.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의 한 10위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걸맞는 우리 청년들이 되려면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도시 속에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네. 도시화율이 한국만 해도 80%가 넘고 네. 전 세계적으로 한 50%가 넘습니다. 좀 도시 속에서 사는데 너무 삭막하잖아요. 도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도시 속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 관련이기도 하지만 네. 그런 연구도 하고 있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청와대 일자리위원회 청년문과위원도 했지만 그런 미래가치형 청년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청년 실업이 되게 높잖아요. 네. 그런 청년들에게 다만 일반적인 그런 고용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앞으로 기대되는 창의적인 산업에 그런 데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런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또 그런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지금 용역 및 연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네. 결국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살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예, 예. 좀 다가서면서 서로 배려하는 사회가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공익가치를 만드는 사업에 공공협력원의 회원분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야,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도시화가 되면서 예. 일자리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도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일자리가 나오느냐는 결정이 되는데 네, 네. 제가 알기로 원장님이 도시 재생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전혀 아니고 전혀 아닌데 반대로 제가 도시재생 전문가는 분명히 아니고 다만 저는 행복한 도시를 행복한 만들기 위해서 예. 우리가 다 같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노력하는 예. 도시를 사랑하고 도시를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해외 도시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예, 예. 사람도 그 사람이 태어난 가정 환경, 종교, 사회, 뭐 인프라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얼굴이 다르잖아요. 그죠? 네. 살면서 다 어렸을 때 똑같은 물론 그렇죠. 유전적인 얼굴은 거의 같지만 어떻게 표정이라는 게 다르듯이 도시도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예. 도시도 그 도시가 가진 내재되고 있는 어떤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어떤 종교적인 거에 대해서 다르서 저는 그게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어디가 좋고 나쁜 게 아니라 다른 거다. 예. 그러니까 자연이 아름다우면 경제적으로 취약할 수도 있고 맨하탄처럼 경제적으로 부가 되게 많은 도시는 또 자연적으로 취약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시 재생이 이제 정확하게 예. 어떤 개념인 건지 우리가 뭐 흔히 도시 개발로 생각하는 뭐 재개발, 재건축과는 예, 또 어떤 예. 차이점이 있는지 예, 한번 그렇죠. 설명을 해주시죠. 근데 도시 재생이라는 용어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용어가 등장하게 된 건 사실 2007년도 이후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네. 보면 도시 재생이라는 용어는 도시 개발과 재건축을 다 아우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좀 정의를 따져보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 재건축이다. 네. 그러면 어느 인프라에 대한 도로라든지 이런 거는 좀 되게 잘 돼 있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건물들이 되게 노후화가 예, 돼 있어요. 예. 그걸 다시 허물고 예. 다시 짓자. 그걸 이제 우리가 도시 재건축이라고 건축, 예, 하는 예. 거고 도로도 잘 안 돼 있고 예, 예. 공공의 어떤 서비스나 가스라든지 안전시설도 안 편의성을 돼서 높여준다 이게. 높이는데 예. 단순히 아파트뿐만 예. 아니라 거기에는 공장도 있고 네. 또 뭐 상업 지역도 있고 그래서 전체 지역을 갖다가 재개발을 한다. 근데 그 도시 재생이라는 것은 네. 실기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건물이 아닌 사람이 우선으로 사람, 되는 예.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결국 어떤 건축을 새로 짓는 것도 있고 기존 거를 유지하는 것도 있는데 예.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유형 무형의 예.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역사가 있으면 역사, 예. 문화가 있으면 문화, 그 스토리를 전부 다 끄집어내서 새롭게 질 수 있는 건 짓고요. 네. 또
그대로 유지할 건 유지해서 그걸 혼용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그거를 누가 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게 과거와 현재가 좀 공존할 수 공존하는 있는 거죠. 건가요? 도시재생은? 하고 근데 거기서 네. 여기서 누가 주체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도시재생의 핵심은 사람이고 그 지역의 주민들의 커뮤니티가 중심이 돼서 도시재생이 실천돼야 지속 가능한 성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 관이나 정부의 주도적인 주도에 의해서 마중물만 돼야 되는데 끝까지 정부의 주도로 하면 일반의 도시재생은 단지 지원금만 바라는 일회성인 이벤트로 끝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도시재생이 이 제일 상위의 개념으로서 도시가 국가 경쟁력이고 도시가 앞으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그런 상위의 그 지역의 유무형 과거 현재를 잘 합리적으로 개발을 해서 훌륭한 도시를 만드는 게 도시재생이고 예. 그 밑에 그게 어떤 특정 지역이냐 특정 건물을 하느냐가 도시 재개발과 재건축 쪽이 하위의 개념이다. 도시재생의 고향은 런던입니다. 런던. 네. 혹시 런던에 최근에 예. 가보신 적 많이 계실 건데 세인트폴 성당부터 밀레니엄 다리를 연결해서 그 다음에 테이트 모던 미술관으로 이렇게 걷게 했죠. 밀레니엄 워킹 디스턴스를 만들고. 근데 그 주변에 엄청나게 높은 건물들이 복합 건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 오랜 수백 년의 역사를 뒤집고 거기다가 초고층을 줬어. 4, 50층. 맨하탄은 뭐 더 높이. 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높이 짓고 나머지를 시민들이 살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주고 공공공간을. 그렇다고 하면 일정하게 도시의 그 상한인을 무조건 획일화시켜서 막지 말고 압축 도시를 만드는 거지. 높이 지면 네. 옆에 공간이 비잖아요. 네. 공간이 비면 거기로 시민들을 위한 공간, 공원, 박물관, 미술관 그런 걸 만드는 게 세계 도시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예, 예. 서울도 뭐 지금까지는 되게 보존 정책을 쓰고 있으나 개발에 대한 권한을 주고 높이 지을 수 있게 해주고 그거를 받아서 그 이익을 갖다가 시민들에게 저소득층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많이 연구를 한다면 훨씬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원장님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우리 한남동도 지금 재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동네에도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넣어가지고 예. 뭐 과거 다른 지역처럼 해결화된 그런 방식을 하지 말고 그렇죠. 랜드마크. 그런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남동은 뭐 네. 이태원이 상당히 밀접해 예. 있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너무 최고의 예. 한류가 BTS잖아요. 그래요. 예, 예. 자, 예를 들어서 리버풀, 비틀즈의 고향은 비틀즈 하나 가지고 예, 3천억 원을 연간 법니다. 네. 한 달 동안에. 비틀즈 하나 가지고. 예. 우린 그보다 더 그러니까요. 뛰어난 BTS 가 BTS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태원이 있어요. BTS 스트릿을 만들던.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나 콘텐츠가 한국이 사람들이 가진 끼와 이런 게 너무 많은데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도시는 도시대로 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장소적인 뭐 입지적인 조건보다는 거기에 이제 뭐 문화나 예술 이런 그렇죠, 거를 잘 그렇죠. 융합시키는 게 융합시키는 게 중요하겠네요. 중요한 거죠. 그걸 나는 우리 원장님이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 그거 안 되고 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누구야 건설업체에서 일단 내가 따면 네. 그냥 자기 건설업체 생각으로 가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태권이 그렇게 이제 성장을 했는데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는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지어놓고 예. 모이게 한다는 거죠. 네? 여기다 뭐 넣을까? 근데 이제 트렌드가 바뀌어서 일단 콘텐츠를 개발해 놓으면 예. 그 콘텐츠를 먼저 연구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놓으면 예, 예. 건물은 자동적으로 네. 거기에 맞춰서 와야 되는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스토리로 바뀌어야 되는 사례가 뉴욕에 가시면 브루클린이라는 다리가 있어요. 예, 예. 네. 그 맞습니다. 밑에 예. 이제 예. 덤보라는 지역인데 예. 지금 세계의 젊은이들이 가장 환호하고 하는 아트, 예술, 음악의 타운이죠. 거기 옛날에 20년 전에 창고였어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데. 네. 근데 똑똑한 개발 사업가가 트윈트리라는 유태인입니다. 네. 저기가 땅값이 싸고 하지만 나중에 뜰 거야. 그럼 뜨려고 하는 게 뭘 거야? 젊은이들 좋아하는 음악, 미술 이런 거죠. 그들에게 무료로 줍니다. 무료로. 싸니까 무료로 임대 주는데 걔들이 많이 와서 막 노래하고 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뜨고 그러면 거기에 식당도 있어야 되고 예. 숙박시설 호텔도 생겨야 되고
그다음에 아파트죠. 그래서 거기가 지금은 핫한 지역. 그러니까 스토리를 끌고 먼저 와야 된다 이제. 앞서서 뭐 맨하탄과 이제 런던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가장 인상 깊었었던 도시 재생의 그래요. 사례를 네네. 조금만 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주시죠. 네, 파리 같은 경우에도 그 105 샤카르트라고 그 샹카르트라고 합니다. 네. 옛날에 몇백 년 장례식장을 갔다가 예, 장례식장. 장례식장을 갔다가 우리 같으면 안 가잖아요. 무서워서. 네. 그런 주민들을 위한 문화 스튜디오로 바꿨고 창업 그래요? 스튜디오로 바꾼 어. 사례가 있어요. 예, 예. 그런 시설들도 우리가 되게 안 가고 그런 지역들도 생각하게 되면 그 지역에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원동력으로 만들어요. 일단 개방적이어야 돼요. 주로 레드마크로 했던 거 예. 살려가지고. 개방적이어야 되고 그 아시는 그 맨하탄의 첼시 마켓 같은 경우 옛날에 오레오라고 과자 아시죠? 예, 동그란 네. 그 과자 공장을 도시 재생을 한 거 아니에요. 거기를 유명한 식당을 쫙 넣고 젊은 애들이 막 가면 뭐 옛날 붉은 벽돌이에 예, 예. 레드 브릭스라고 네. 붉은 벽돌들 쫙 있는데 거기다가 뭘 넣었어요? 메이저리그 사무실을 넣은 거예요 위에다가. 가면 그래요? 옛날 공장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클 잭슨 녹음실을 넣고. 그러니까 그런 킬러 콘텐츠 스토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스토리를 놓고 그걸 최근에 작년에 구글이 세계적인 회사잖아요. 네. 인수했어요. 그래요? 아, 야. 그러니까 그걸 내가 빨간 벽돌 건물을 왜 인수해? 그러니까 예. 그런 거를 이제 스토리텔링 필요하니까.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도시의 문화나 그런 아트라는 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도시를 충분히 재생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은 문화나 아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한국도 좀 그렇잖아요. 뭐 성수동 그렇죠, 저기 많이 하죠. 가보면 그렇죠. 옛날에 뭐 시멘트 예, 공장을 예. 지금 다 예, 카페로 많이 개조해서 와요. 지금 예. 트렌드가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제 너무 물리적인 환경을 너무 이 개선을 하는데 주력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사람이 인테리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공간이 아니어도 거기에 사람들이 많으면 그게 인테리어 아니에요? 화려한 조명도 필요하겠지만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핵심은 스토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아쉬운 그 도시재생의 스토리라면 동대문 운동장 같은 경우 좀 아쉬워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제가 그렇죠. 고등학교 야구 예. 옛날에 80년 이전에 전 우리나라 예. 국민들의 어떤 열정이죠. 뭐 고등학교예요. 경남고. 저도 아직도 대구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너무 최동원 선수, 멋있었잖아요. 돌아가신 예. 최동원 선수, 예. 뭐 김시진 예, 선수, 예. 유명한 선수들이 그 뜨거웠던 예. 동대문 운동장을 예. 있었는데 그걸 현대화해서 지금 예. GDP라고 줘서 네. 좋은 걸 하겠지만 예. 그래도 우리 속에는 한쪽에 제 마음은 30평이라도 예. 그 당시에 전광판을 예, 예. 그대로 유지하고 예, 정서를 예. 느낄 그 수 당시에 있는. 네. 최동원, 예. 김시진, 뭐 투수, 타자, 뭐 돌아가신 장효조를 넣든지 예. 그러면 사람들이 향수를 노스텔지아를 지금이라도 좀 넣을 수 가죠. 없습니까? 뉴트로가 될 수 있었을 예. 텐데. 지금이라도 좀 넣을 수 그러니까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세요. 우리는 리트로인데 우리 세대는 우리 젊은 저희는 세대 뉴트로입니다. 뉴트로죠. 그러니까 젊은 네. 세대들이 그런 곳을 오히려 찾는 이유잖아. 예, 왜 예. 찾을까요? 뉴트로는 예, 맞습니다.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가는 맞아요. 거죠. 저희는 리트로고 옛날에 느꼈던 그렇죠. 거를 네. 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을 배우고 같이 우리도 저거 앞장서서 이끌어 해야죠. 나가려면 예. 그런 사례들을 원장님께서 많이 소개를 해주셔야 될 텐데. 일단 뭐 2권의 책을 지난해 이제 예, 8권입니다. 여덟 8권. 아, 8권 총 이제 시리즈별로 해서 주로 어디 네. 있었습니까 현재? 제가 이제 책을 이제 두 종류를 썼는데요. 네. 한 거는 아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계 한 62개의 네. 스토리를 통해서 그 지역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래요. 지역 네. 경제를 참. 발전시킨 사례를 예. 한 62개 꼭지를 제가 에세이식으로 썼습니다. 메시지식으로 네.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그 제목이 예. 스토리텔링을 통한 공간의 가치라고 스토리텔링 공간의 가치.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네. 공간의 가치가 또 다른 한 거는 도시의 얼굴 시리즈입니다. 도시 얼굴. 야. 이게 뭐 사람도 얼굴이 네. 다 다른데 네. 도시도 얼굴이 다른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그 도시도 그 도시가 원초적으로 갖고 있는 역사나 네. 문화나 종교나 이런 거에서 수음 없이 변해왔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가 어떤 도시는 되게 잘 사는 도시도 있고 네. 자연이 아름다운 도시도 있죠.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어떤 도시를 어느 게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 하는 게 아니라 그 도시의 얼굴. 얼굴을 쓰고 계세요. 시리즈로 쓰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 첫 도시들. 번째로 작년에 12월에 얼마 안 네. 됐습니다. 네. 한 달 전에 네. 쓴 기간 한 네. 8개월간 썼고요. 근데 그 자료는 한 몇십 년, 예, 예. 30년 모아왔던 다 자료가 가보셨습니까? 다 세계를? 가본 걸 쓴 거죠. 저는
뭐 이런 말 드리면 쑥스럽지만 제가 보고 느낀 것만 씁니다. 그래서 그 지금 처음 쓴 게 이제 뉴욕과 뉴욕, 런던, 파리, 파리. 그다음에 베를린, 예. 그다음에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 노테르담, 예. 그다음에 함부르크, 함부르크에.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예, 스코틀랜드. 동경 9개 도시를 썼습니다. 기대됩니다. 예, 예. 많은 분들이 가보셨지만 예. 진짜 깊이 있게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디 해외를 많이 가고 벤치마킹도 하는데 네. 다만 목적지로서의 여행이 아닌 어떤 살아있는 도시를 느끼려면 그 도시의 역사나 역사, 문화를 문화, 예. 좀 알고 맞습니다. 그 도시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파리라는 도시가 오스만이라는 그 유명한 시장이 어떻게 설계해서 오늘의 도시가 됐는지를 예, 예, 예. 이렇게 알고 네. 도시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공협력원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 건지 예. 들어볼게요. 글쎄, 네. 우리 제가 뭐 큰 일은 하고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협력원은 사회적 공익 가치를 위해서 네. 좀 더 기회가 없으신 분들한테 기회를 좀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단순한 물질적인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열정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지속 가능하니까요. 단순히 우리가 어디를 지원해 주면 뭐 그거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약자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분들에게 어떤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네. 우리 회원들하고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요. 도시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도시사회학자인 제이콥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시의 삶과 죽음이라는 단어에서 도시는 우리가 도시에서 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또 그 도시의 공간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행복을 줘야 되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주고 거기에 근로자로 그런 환경 속에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속에서 우리 도시는 어떤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은 짓는 사람, 뭐 사는 사람, 거기 사는 사람, 주민들 모두가 섞여서 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우리가 대한민국의 도시 속에서 어떤 삶을 살고 서로 배려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연구들을 좀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원장님 네. 말씀 들으면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일자리 창출로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이걸 잘 활용하면 예. 일자리가 너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감이 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건 첫 번째는 일자리 청약입니다. 예.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맞습니다. 창출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예. 네. 단순한 일자리보다는 앞으로 예. 다가오는 시대에 예. 또 우리가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과연 어떻게 있을까 예. 그런 거에 대한 게 도시 재생이 예. 상당히 많이 예. 중요성을 차지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네. 하고 예.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이고 원장님 같은 분들이 역할을 꼭 해주길. 아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공공협력원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고요. 오늘 이제 원장님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저는 도시는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얼마나 잘 녹아내는지가 네, 상당히 맞습니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청자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도시가 국가 경쟁입니다. 네. 네. 오늘 경제재미 초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공협력원의 이창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This is why I always whisper.